안녕하세요. 5차 시에는 대상지 1번에 대해서 교목 위주로 식재 계획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 도면 조경 배치도 내에서 지금 3단계 도면인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까지 지금 완성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차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자, 이걸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식재 계획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식재 계획도라는 거는 이제 교목과 관목으로 배치가 되겠는데 나무를 심는 위치를 정하고 그걸 도면으로서 표현한 걸 식재 계획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총 6단계 도면 중에서 4단계 도면인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에서 인출선, 문자, 해치 이런 건 식재 계획도에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식재 계획도에 필요한 베이스맵을 준비한 다음에 이번 차시에선 이 다음에 있는 5단계 도면인 교목 식재 계획도까지, 즉 블록 심볼, 교목 심볼을 이용해서 수량표 정리까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재 계획도도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와 마찬가지로 이 기호, 심볼이 의미하는 것들을 인출선, 인출 문자로 정리하는데 여기 보면 인출 문자의 정리 형식이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 쪽에서는 앞쪽으로 이제 옮겨 보면 여러분들이 배치해 놨던 인출선 문자가 자, 인출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씁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단어만 넣어놓고 시설물 명이나 또는 포장 재료 명만 남겨놓고 그거에 대한 규격은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있는 수량표의 규격을 참고만 하라,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이 규격을 안 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D 설계는 외부 평가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에서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게 사뭇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식재 계획도의 인출선 양식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적용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번 차시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집 펼쳐 두시고, 자, 가이드라인이란 거, 이게 실제로 외부 평가 CAD 설계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차시까지 쭉 정리를 하면 이번 차시가 아마 5차시가 될 것 같은데요. 4차시까지는 조경 배치도가 주어져 있으면 기본 구상도를 공통사항 통해서 만들고, 또 거기에서도 혹시 문제 1, 2번 조건이 이 공통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기본 구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 봤었다고요. 그러면서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를 포장 계획도 먼저 하고 시설물을 나중에 끝내서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는 문제지가 여러분 책상 앞에, 모니터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차시 내용은 문제 2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빨간 펜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순서대로 조건을 이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말 그대로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외부 평가위원이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은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재 계획도에 대해서는요. 상록 교목을 2종 이상, 상록이라는 건 사시사철 푸른 나무 중에 그 중에 교목, 큰 나무가 2종 이상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낙엽 교목, 가을에 낙엽이 져가지고 겨울에도 잎이 없는 그런 교목 큰 나무를 5종 이상 심어라.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관목과 지피, 초하류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목 2종 이상, 초하류 2종 이상. 이번 차시에선 그래서 상록 교목과 낙엽 교목 5종 이상까지만 배치하는 걸로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돌아가 버리네요. 자,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 이 상황은 지우고, 자, 여러분들은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까지 이렇게 작도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 대신에 진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교목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언더바 하나 붙이고 식재 계획도라고 해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파일 더블 클릭해서 CAD에서 연다면 바로 지금 전 단계에서 출력을 했던 PDF로 또 해봤던 이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배치 탭에서는 최종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배치 탭에서는 이 수목에 대한 수량표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인출선, 인출물자를 정리해 놓은 모형 영역에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배치 탭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형 영역에서 거의 90% 이상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명령어도 복습할 겸 TM 명령으로 1번 해서 이렇게 모형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베이스맵 위에서 기본 구상도 위에서 우리가 시설물과 포장 계획도를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제 베이스맵을 활용하려면 1차적으로 이렇게 윈도우나 걸치기 통해서 윗부분 기본 구상도와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딱 선택을 하셔서 카피 명령어로 F8 직격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복사 배치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 복사를 해 뒀다면요. 자, 여기서 이제 식재 계획도를 만들 건데, 자, 우리의 그 사례 도면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자, 4단계 도면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단계 도면과 6단계 도면, 6단계 도면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되겠는데, 공원 설계에서의 포장의 반대말은 녹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재를 배치를 할 때는, 나무를 배치를 할 때는 녹지 지역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반대 영역인 포장에다가 이렇게 인출 문자를 넣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계획도에 있는 또 시설물 계획도에 있는 인출선 인출 문자 내용이 식재 계획도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해치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 식재 계획도에서 해치는 관목과 초하루를 표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번 차시에서는 이 5단계 도면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기 4단계 도면으로 우리가 일단 베이스맵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베이스맵 위에서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를 이미 했으니 여기서 베이스맵에 남겨둘 사항만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 부분이 헷갈리실까봐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에서 인출선 문자 해치 지워놓고, 즉 녹지 영역과 녹지 영역을 그대로 두고 시설물 기호만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지우는 게 좋겠다. 물론 기본 구상하는 그대로 쓰이니까 놔주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그 작업을 아주 손쉽게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레이어 관련 고급 명령어를 배워보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기본 구상안은 우리가 빨간색, 초록색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하나 선택을 해보면 동선 및 공간 레이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포장에 대한 거는, 또 시설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포장 레이어로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시설물과 동선 및 공간 레이어만 남기면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 해치, 포장 해치를 딱 선택을 하시고 숫자 3번 입력하면 레이 아이소 명령어 뜰 거예요. 레이어를 고립시킨다, 독립시킨다,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3번 스페이스바 땅 치게 되면 요 놈만 남게 되는 거죠. 동선 및 공간 사라졌고 뭐 시설물도 사라졌고요. 그러면 왼쪽은 어차피 출력하는데 사용하니까 그대로 둬야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윈도우나 걸치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레이즈 명령을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꺼져 있는 레이어는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자, 숫자 2번 입력하면 레이온. 1학년 2학기 때 했던 명령이에요. 자,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면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스페이스바 하면 여기에 딱 베이스맵만 남긴다. 그래서 복잡하게 보였던 4단계 도면에 대한 작업 수행을 이렇게 두 개의 명령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교목에 대해서 식재 계획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교목 평면기호 블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작업할 거니까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으로 이 식재 계획도 베이스맵 아래쪽에다가 일단 이동을 시켜 둡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서 한번 저장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어떤 사항이 되겠냐면, 우리 포장 계획도를 먼저 2단계 도면으로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현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포장 레이어라고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색상도 지정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 계획도도 뭐 수목 레이어나 나무라고 하나 언더바나 대시를 넣어 주시고 현재 도면층을 설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AD에서는 밑에 숨겨져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면층 특성관리자 가셔가지고 딱 봤더니 수목이 마침 있네요. 이건 친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절하지 않은 문제도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수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목이라는 건 한자어고 나무 레이라는 걸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나무는
우리 순 한글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여기 수목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현재 도면층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초록색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사항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자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문제집 조건을 좀 살펴보자고요. 자, 식재계획도 작성하기부터 이제 가보는 겁니다. 자, 상록교목 2종 이상. 근데 혹시 지정되어 있는 수목이 있는가? 를 보시면 이거에 저절로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설계자, 수험자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순서대로 시설물계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선 순서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역시 빨간표를 쳐보는 게 좋겠다. 자, 여기 보시면 A지역 유아놀이공간 주변 녹지에는 그늘식 지역의 유실수를 식재한다. 어떤 나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B지역에 낙엽교목 없죠. 낙엽교목만 있어요. 그런데 C지역에는 중앙광장 녹지된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하부에 관목을 식재한다. 느티나무라고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수종부터 이 식재계획도 문제 조건을 수행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느티나무 딱 체크하고 이건 먼저 이제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친절한 문제다 보니까 왼쪽이 상록교목, 오른쪽이 낙엽교목. 느티나무는 낙엽교목이란 건 2학년 되셨으면 충분히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느티나무가 2D 설계다 보니까 평면으로 기호가 표현됐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는데 느티나무 평면 기호로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어떤 걸 우리가 기호로 썼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걸 쓰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언어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볼을 쓰고 그리고 느티나무 몇 개가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하신다면 사람은 언어의 동물이니까 아, 이게 느티나무 기호구나 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도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무브 명령으로 여기 기호 부분 중심점 찍고 자 식재계획도를 만드실 때에는 처음 심볼을 이용할 땐 F3 오스냅을 켜두는 게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F8 직교도 끄시고 F3도 잠깐 꺼놓으시고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느티나무가 첫 번째 수정으로 등장했으니까 이 근처에 이제 갖다 대려고 봤더니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다 비슷한 평면의 크기, 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 기호는 그냥 기호일 뿐 수험자가 즉 이 2D 설계를 맡는 외부평가 CAD 설계에서의 그 수험자, 설계자는요 이거의 수감폭을 우리가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 근데 수감폭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해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렇게 이제 작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먼저 좀 배치를 해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놈으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문제지 조건에 느티나무를 식재하긴 하는데 나무에는 여러 가지의 규격을 활용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상록교목,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H와 W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여기서 H가 수고, 나무 높이, W가 위드스의 약자, 수관 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H와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리는데 이거 R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H와 R. 이 R이라는 게 근원직경으로서 사실은 평면 2D 설계 기호에서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놈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냐면 제가 클래스룸이나 또는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글 드라이브나 클래스룸으로 여러분한테 이 수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규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파일을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공유를 할 건데 자, 그 파일이 바로 지금 이 화면에서 등장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 살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자, 지금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건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뭐 상록교목만 보더라도 곰솔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많은 규격으로 되어 있고 이건 조달청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을 근거로 해서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비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할 만한 것들은 주 사용 규격이라고 해놓고 제가 따로 이렇게 슬라이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추천 수종
그리고 상록 교목을 심고 싶다. 그러면 상록 교목만 이렇게 보이도록 제가 이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필수로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떠냐면 느티나무 규격기 H와 R인 걸 사용한다. 그래서 HR로 가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추천 수목 동그라미 주사용 규격 동그라미 실제 가는 지역이 여기 문제지 조건에 중부 지역의 어린이 공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남부 수종이 아닌 전국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목들이 이렇게 쭉 정리되도록 해놨어요. 자. 낙엽 교목 같은 경우에는 H 곱하기 R 또는 H 곱하기 B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H 곱하기 B는 H 곱하기 R을 규격으로 사용하는 수종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거 앞 글자만 따서 외워두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즉 메타세카이어 매, 은행나무 은, 버즘나무 버, 그 다음에 벚나무는 삼벗과 왕벗이 있으니까 매, 은, 벗, 자 정도로 외워두시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매음 벗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편할 거라고요. 중부 지역에는 이 자작나무도 들어가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에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두 가지를 이렇게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네. 네. 다시요. 자, 이렇게 켜놓고 이것도 다 켜놓고 추천 수종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딱, 그다음에 전국 중부 다 켜놓고 매은 벗 자작나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규격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이제 봤으니까 H 곱하기 R로 가서 여기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H 4.0에 R 15 어떤 패턴이 보이게 될 겁니다. H는 나무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나무 높이가 크면 클수록 근원지경 역시 같이 커져요. 이 식물이란 것도 부피 생장을 하고 생물이기 때문에 갈수록 커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은 동물인데 키가 크면 이상하게 몸무게도 같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이 식물인 수목도 나무 높이가 즉 키가 커지면 당연히 근원지경도 커집니다. 근데 그 사항을 개념적으로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모를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례 파일 도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오른쪽 도면을 이제 봐보시면 규격에 W 수간폭이 없는 낙엽교목 대상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느티나무를 심을 거거든요. 느티나무. 그러면 근원지경 또는 흉고지경으로 표현되는 낙엽교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 평면기호인 수간폭을 표현할 때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H 곱하기 R에서 H는 미터 단위 그리고 R은 센티미터 단위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외부평가 조경 배치도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터로 환산해 놓고 밀리미터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얼마만큼 키울 거냐 그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만약에 이 R 값이 아주 작은 경우 R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cm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 수간폭의 관계는 부피 생장을 하기 때문에 R에 20을 곱하고 이걸 100cm로 나누면 미터로 쉽게 환산할 수가 있어요. 즉 R이 10cm일 때는 20 곱하기 10 하면 200cm가 나오거든요. 그걸 100cm로 나누면 1m가 100cm니까 2m의 수간폭을 가지게 하면 되고 이걸 평면기호로서 디스트 명령을 대충 쳐보면 2m 정도 나오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비교적 작은 수목이거든요. 교목은 좀 크게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기 2D 설계에선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R이 20으로 제공이 된다면 R에다가 20을 넣어놓고 근원지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ROT 루트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20을 하면 400cm가 나오는데 이걸 미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누면 4m의 폭을 가진다. 근데 1m는 100cm인 걸 알아야 되고 1m는 1000mm인 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엑셀 파일로 돌아오면 주로 추천할 만한 수종의 규격 그리고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규격을 살펴보시면 느티나무는 신기하게도 H4.0에 R15짜리 H4.5에 R20짜리 많이 씁니다. R20짜리로 표현하면 4m나 돼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규격은 이 두 개 중에서 일단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H4.0에 곱하기 R15로 외워두면 다른 좀 큰 낙엽 교목도 H4.0에 R15 아니면 H4.0에 B15 정도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우리가 규격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쓸 것이다. 이 규격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AD로 돌아와서 자, R15짜리를 쓸 겁니다. 그러면 R15짜리를 쓴다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15를 한 값은 300. 이걸 100으로 나눠주면 3m. 근데 얘가 지금 디스트 명령으로 거리를 쳐보면 약 1000mm, 1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SC 명령으로 오스냅 안 켜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심점 부분을 한번 클릭하고 이 1000mm였던 게 3m, 즉 3m로 커져야 되니까 여기서 축적 비율을 입력하라고 했을 때 3이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이렇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교목이 이 녹지 지역을 덮고 있는 곳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단 여기서 이 중심점이 의미하는 거는 주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교목이라는 건 뿌리 부분에서 갈라지지 않고 일정 높이 이상에서 두 번째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교목이라고 보통 불러요. 뿌리에서부터 분리가 되면 보통 관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부분이 평면도로 표현했을 때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있거나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으로 나오게 이 평면교가 제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녹지 지역에 심기는 하는데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이 투수블럭이었나요? 하여튼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즉 포장 지역이니까 여기가 지금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녹지와 포장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석으로서 녹지 경계석이라고 부르는 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 지역에만 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초보일 때 헷갈리는 거, 이걸 무브 명령으로 완전히 안쪽으로 녹지 안쪽으로만 넣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거는 한 3분의 1 정도만 겹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이유는 여기에 3개의 도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평면도 수목 심볼 중심과 경계선 간격에 따른 식재 공사 가능 범위.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그림처럼 보일 텐데 왼쪽은 식재가 가능하고 오른쪽은 식재가 힘듭니다. 빨간색으로 보셔야 더 알 것 같아요. 자, 아까 경계석 말씀드렸죠. 자, 나무라는 건 이식을 할 때 뿌리분을 근원 지경의 4배 이상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뿌리가 사실은 중심이고 이게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게 되니까요. 근데 경계석 주변에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입단면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경계석으로부터 2R, 뿌리분의 반지름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뿌리분이 전체 4R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R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즉 느티나무는 지금 우리가 H4.0에 R15짜리를 쓸 건데 30cm, 300mm만 떨어져 있으면 얘는 충분히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게 평면도 기후에서는 이만큼 정도를 차지해도 된다. 근데 너무 헷갈린다면 한 3분의 1 정도 포장 지역으로 가게 해도 충분히 식재 공사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2R보다 작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뿌리분과 경계석 하부 콘크리트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식재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공사가 가능하다. 그거를 평면도에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F3 오스넷 켜고 디스트 명령으로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쪽을 재봤을 때 958.8mm, 즉 0.9m 정도 되면, 즉 90cm 정도 되면 이 R보다 훨씬 크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식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식재가 불가능한 범위는 무브 명령으로 너무 이렇게 이제 절반 쪽까지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절대로 2R보다 작기 때문에 식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녹시율이란 걸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한 3분의 1 정도로 포장지역에 겹치고 나머지 것들을 설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교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중앙광장 주변 녹지대에다가 느티나무를 배치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느티나무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어, 이제 오스냅은 끄시고요. 자, 중심점으로 생각되는 곳을 그냥 한번 찍으시고, 자, 원형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F8 직교는 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심다 보면 여기 또 포장 지역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둬야 될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거는, 자, 한쪽 녹지 경계석 모서리 쪽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모서리 끝부분에 하나 심어 놓고 나면 이게 한 주가 더 들어갈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밀도 있게 심고 싶다면 여기서 두 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도 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 중앙에다가 한 주가 더 들어간다라는 여유폭을 챙겨주시고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클릭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경계지역 부분에다 한 3분의 1 정도 겹치게 만들고 바로 나가기가 애매하니까 이쪽 모서리 지역에도 하나 더 놓자. 그러면 여기 한 두 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생기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하나 더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카피를 해두면 느티나무 왼쪽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오른쪽도 해볼까요? 오른쪽도 여기 녹지구역에다가 땅.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여기 느티나무, 가을에 단풍도 예쁘겠네. 노란색으로 예쁘겠네. 좋겠네. 뭐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의도로 출제자가 이걸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모서리 지역에다가 살짝 겹치게 클릭. 그러면 두 주 정도 들어가기도 되고 뭐 한 주 정도만 들어가도 큰 이상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집 조건의 정답은 그 조건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저는 넣을 거고 여기 조금 크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끝부분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넣어주시고 여기서 두 주 정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나 둘 해서 여기 느티나무를 마무리에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레이 명령어 같은 거 지금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식재 나무의 위치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카피 명령어 종료하고요. 한 번에 저는 했지만 하나씩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선 차시에서 배웠던 느티나무가 지금 몇 줄을 심어놨냐 그거를 인출선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식재 계획도니까 녹지구역에다가 인출선 문자를 넣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포장 지역이나 가장 가까운 대상지 경계선의 바깥쪽에 짧게 그려야 됩니다. 짧게. 예. 그래서 아까 지정했던 이 느티나무의 규격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 같으면 여기가 지금 녹지구역으로 되게 크니까 이 식재 계획도에서 교목에 대한 인출선을 그리는 원칙은 가장 짧은 쪽으로 포장구역에다가 내는 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끝쪽에 있는 수종 중에 이 수목 심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 인출문자만 나타내면 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북서쪽, 남서쪽, 남동쪽은 녹지구역이 꽤 큰데 여기는 어린이 공간으로서 여기가 녹지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니까 저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QQ 명령어 입력하시고 수목 레이어는 지켜도 이미 큐리더 설정은 시설물 및 포장객도에서 이미 한 바가 있으니까 여기에 중심점이라고 해당되는 곳을 오스냅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서 찍어주시고 오른쪽으로 한 점 더 그리고 여기서 살짝 길게 즉 인출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폭을 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위아래로 이 식재 계획도는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사례도면을 보면 자, 이 교목 계획도를 이렇게 5단계 도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느티나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쪽에다가 넣어도 되고 왜냐면 여기 중앙광장도 포장구역이니까 이쪽으로 할까요? 그냥 왠지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여기에도 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잘 보되 요 놈은 이상하게도 수량을 먼저 씁니다. 왜 수량이 중요하냐면 지금 느티나무 뭐 R15짜리도 막 심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공사를 진행할 때 같은 규격의 나무가 있으면 시공자는 그걸 1톤 트럭, 8톤 트럭으로 그 지역에다가 옮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왕본나무 H4.0에 B12짜리가 있으면 이게 한 16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공자한테는 이게 수량이 중요해요. 수량이. 그래서 1톤 트럭으로 몇 번 옮겨 담을 수가 있을까? 몇 번 가식을 하고 또 식재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량을 수종 앞에 쓰는 게 이상하게도 식재 계획도에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게 다시 말하자면
앞선 도면에서 요놈하고 반대란 말이죠. 요놈은 크게 설치를 하니까 포장 재료를 먼저 넣었고, 또 어린이 조합놀이 때도 크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품명을 먼저 넣었고, 이거에 대한 개소나 개수 또는 수량을 제곱미터로 단위를 정리한 거를 뒤쪽에다 썼고, 이게 살짝 다르기도 해요. 같게 해줄 때도 있고. 그런데 식재 계획도는 신기하게도 수량을 먼저 써주는 게 원칙처럼 요즘에 암묵적으로 좀 굳어져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출 문자를 또 나타낼 거냐? 이것도 600짜리 이미 써 있던 문자가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요 놈을 그대로 이제 선택해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카피 명령어로 여기 끝점을 오순에 켜서 잠깐 켜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온다고요. 너무 길어졌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위치만 잘 조정하면 녹지구역 내에 이 인출 문자를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이 인출 문자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아래쪽에 규격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H 4.0에 곱하기는 스몰 x로, 그리고 R15로.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심었으니까 R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감점 요소에 해당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 상대적으로 H 곱하기 B를 규격으로 활용하는 게 적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매, 은, 벗, 자작나무 정도로 외워두자고 했단 말이죠. 자, R15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축척 비율을 3으로 조절해서 키워놨고요. 자, R15 해놓고 엔터. 그리고 위쪽을 클릭해서 수량을 기입하고 싶었는데 지금 수량을, 자, 축소를 해보면 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차시에서 이 cm 명령으로 이걸 쉽게 개수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볼을 뭘 썼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move 명령으로 일단 갖고 와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cm 명령을 쓸 수가 없는 상태니까 물음표 하시고 대시하고 여기에 한영키 전환해서 느티나무라고 이렇게 해두면 인출 문자를 어느 정도 더 늘려야 될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위치도 좋고 어차피 여기 녹지구역에 또 다른 경계 식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문제지 조건이 있으니까 이 위치도 좋고, 가장 가까운 포장 지역에다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세 단계로 이렇게 화분대도 분리되어 있고 등기자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여기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QQ 명령으로 여기 중심점 비슷하게 찍고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느티나무 했던 걸, 죄송합니다, 무브 명령으로 오순에 켜고 이쪽으로 시프트 오른쪽 클릭 R 하시면 지나간, 어차피 여기 화분 때는 시설무계획도에 이미 인출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너무 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왼쪽에 인출선을 살짝 그립박스 클릭하고 시프트 오른쪽 클릭 R에서 여기서 시작되는 느낌으로 인출 문자가 또 분리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음표로 되어 있는 느티나무를 제대로 세보자. 만약에 여기서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갖고 왔다면 여기까지 같이 개수가 세지니까 그래서 move 명령을 활용하자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CN 스페이스바 느티나무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여기 14개가 등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도 좋은데요. 지금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느티나무 가서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이 텍스트 에디트, 문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문자 지워주시고 14 느티나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주라는 단위를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수량만 정리해도 어차피 나중에 여기 배치 탭의 수량표에서 여기 단위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14 다음에 주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모형태로 돌아올게요. 자, 같은 원리로 이제 다른 조건을 지켜나가면 좋겠다. 자, 하셨으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자, 문제지 조건 또 살펴봅니다. 자, 진짜 느티나무 처리했죠. 하부의 관목은 다음 차시에 해보려고 해요. 또 다음 조건 봤더니 D지역 주변 녹지는 낙엽과 골목으로 경관식재한다. 자, 낙엽골목은 5종 이상인데 느티나무로 해도 되겠지만 또 다른 수종을 차라리 반영하는 게 여기서 하나씩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낙엽골목 5종 이상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느티나무 식재했으면 낙엽골목 쪽에다가 이렇게 한일자로 쳐놓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5종 이상을 만약에 반영했으면 5개 수종을 반영했으면 이렇게 우리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이 바를 정자가 숫자를 세는데 이용하는 거는 누구나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낙엽 규모 5종 이상 부분에다가 한일자로 표시하시면 그 다음 수종으로 나가도 되겠다. 자, 근데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수종이 느티나무 먼저 해버렸구나. 위쪽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소나무 하고 나서 느티나무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설명 같이 드렸어요. 진입공간 세개소 주변에 소나무 군식을 통해 요점 식재를 하고, 요점이라는 건 중요한 지점에다가 군식을 통해, 군식은 뭐 3개 이상, 2개 이상을 심어 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어떤 수종이냐면 소나무. 소나무는 훨씬 편하단 말이죠. 자, 그럼 캐드에서 돌아와 가지고 소나무는 상록 교목이니까, 자,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설계자 지정 수종 중에 상록 교목이 있단 말이죠. 이게 소나무하고 비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수종 기호를 썼는지 쉽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기호부터 그냥 쓰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어. 자, 오순에 켜져 있다면 그냥 중심점에 해당하는 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진입 공간이 총 몇 곳이 있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한 개 더 좋기도 한 것 같네요. 자, 오순에 끄시고 수목 심벌을 배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 공간 주변에, 진입 공간 세개소 주변에 소나무 군식을 통해 요점 식재를 하고 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심어도 되지만 진입 공간은 이쪽으로도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래쪽은 나중에 다른 조건 통해서 기타 대상진의 녹지 공간은 교목과 과목 및 초화를 이용해서 경화 식재한다 이 말이 있으니까 여기도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진입 공간 주변에 이쪽에 요점 식재, 이쪽으로 중앙광장에 향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소나무 군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소나무는 상록 교목이고,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H 곱하기 W, 이 W가 수간폭 영향 미치는 것이고요. 수간폭을 나타내는 거고, 그 수간폭이 R, 근원직경과 함께 이 2D 설계에서는 수간폭을 결정짓는 데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상록 교목이 훨씬 편한 거죠. 일단 이 근처에다가 하나 갖다 둡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서 H 곱하기 W 부분을 보시면 소나무 사용하는 규격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H 4.0과 소나무만 특히 R로 주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H와 W의 관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느티나무를 H 4.0에 R 15로 했잖아요. 상록 교목은 항상 수간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H와 W로 다른 것들이 다 표현하고 있다고요. 소나무도 그걸 지켰는데 요 놈은 비싼 놈이다 보니까 근원직경을 넣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근원직경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H와 W만 넣어도 된다. 그런데 소나무 H4.0, 느티나무 H4.0 썼으니까 소나무도 H4.0짜리 써보자.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보면 H3.0 그리고 W1.5 절반의 관계 있습니다. W는 수간폭 미터 단위를 써요. 그래서 대부분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3.5의 절반은 1.75 정도 되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반론 처리해서 W1.8로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만 잘 파악하면 우리 어렵지가 않다고요. H4.0으로 상록 교목을 심을 거라면 W2.0이다. 그 부분을 알아두고 이 W2.0은 2m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캐드로 돌아와서 이거를 지금 디스트 명령으로 이렇게 거리를 찍어보면 1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택해서 SC 명령으로 중심을 찍고, 자, 1000짜리가 2000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축적 비율은 2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친다. 그러면 일정 규격의 소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놈을 선택해서 아까 이 R만큼 떨어뜨리면 충분히 식재공사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어로 이 녹지 구역 내에 다 완벽하게 배치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3분의 1 정도 겹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3분의 1씩 겹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얘는 식재 공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 저장 한번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이 사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면도에서 수목 심볼을 얼만큼 겹칠 수 있을까?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소나무를 설계 반영을 했을 때 녹지 공간의 폭이 좁다 보니까 또 면적이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식을 하다 보면 겹치는 범위가 생기게 되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한 3분의 1 정도 겹치면 충분히 식재 공사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최대 3분의 1 정도까지 겹쳐도 생육에 지장은 없는데 안 겹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에서도 왼손을 떼놓고요.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손가락 깍지를 켜보면 나무 가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평면도 기호에선 이렇게 겹쳐도 괜찮다. 근데 서로의 중심된 가지를 침범하는 범위는 되도록이면 지키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 부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침범해 버리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부분까지 너무 손가락 각지를 많이 끼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겹치게 하고, 아까 녹지 경계석과 이 뿌리분이 겹치는, 또 수목 심볼의 중심점이 겹치는 범위는 2R 정도만 떨어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2R이 이 수목 심볼의 3분의 1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여기도 3분의 1 정도로 포장 지역이 겹쳐도 된다. 그러면 공사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 3분의 1로서 이 식재 계획도 교목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자, 이 정도 겹치는 건 괜찮다. 근데 위쪽에 조금 남는 것 같다면 여기서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살짝 조정해도 괜찮다. 손가락 깍지 끼듯이 그걸 그대로 오른쪽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이 세 개를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복사를 하면 충분히 얘도 식재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으로 아래쪽 기준점 찍고, 진입 공간이 총 3곳이지만 그 주변에 녹지는 6공간이나 있어요. 그럼 가서 이쪽에다가 복사, 이쪽도 복사. 좀 폭이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살짝 조정하는 수동적인 조정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절로 왼쪽에 화분대가 있으니까 다층 식재라는 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카피 명령으로 기준점 찍고 이렇게 이제 갔더니 여기는 세로로 배정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카피 명령어를 수행하셔도 되겠고, 여기 이용자로 하여금 여기에 수목이, 소나무가 되게 비싼 나무가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다면 이거를 살짝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자, 이것도 선택해서 왼쪽으로 얘를 중앙 부분으로 해서 3점 식재가 3개 이상 심는 거기 때문에 군식이라고도 부르고, 중요한 지점에 심으니까 요점 식재라고도 하고, 그게 한두 개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3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3점이라고도 부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녹지 지역에 5개를 배치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 공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만 3분의 1 정도씩만 겹치게 만들어 두면 이 소나무도 사실상 끝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지로 돌아와서 여기에 소나무 군식을 통해 요점 식재를 하고 이 부분을 처리했다. 하부엔 맹문동 식재한다. 맹문동은 초하류에 해당하니까 7월에 꽃을 피우는데 그건 다음 차시에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정되어 있는 수종이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상록교목 한종 소나무, 느티나무 낙엽교목 한종,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격도 반영해야 되고 수종도 선정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 군식 끝났으니까 여기에다가 상록교목 2종 이상 위쪽에다가 한일자 표현하고, 그러면 상록교목을 먼저 끝내버리는 것도 괜찮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식재 계획도는. 자, A지역 보면 유아놀이 공간 주변 녹지엔 그늘 식재와 유실수를 식재한다. 그늘 식재는 주로 낙엽교목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우고 겨울에는 햇볕이 통과해야 되니까 가을에 낙엽이 지면 겨울에 햇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늘 식재로는 되도록이면 상록교목은 침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추천하지 않아요. 자, B지역 주변 녹지에 낙엽교목으로 완충 식재한다. B지역이 휴게 공간이니까 그 부분을 하셔도 되고, 지금 상록교목 2종 이상만 배치가 되면 되니까 또 다른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지역도 낙엽교목으로 경관 식재한다. 경관은 볕이 비치는 모든 곳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걸 경관이라고 하는데, 경관 식재는 그러니까 잘 배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상록교목이 들어가도 되고 낙엽교목이 들어가도 되는데,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이 지역 어린이놀이 공간 주변 녹지에는 안전을 위한 경계 식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관목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 종영학과라면 사철나무가 경계 식재로 활용한다라는 정도는 2학년 1학기 때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은행식물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경계 식재는 주로 상록
관목 또는 상록 교목으로 배치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록 교목 2종 이상을 하나 더 배치해서 끝내버리도록 하자고요. 자, 100종 이상의 수종을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정답으로서 상록 교목 2종 이상, 낙엽 교목 5종 이상만 일단 교목 식재계획도에선 지켜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어린이놀이 공간이고 이 주변 녹지의 안전을 위한 경계 식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변은 이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지워졌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그럼 여기에 충분한 녹지의 폭이 있으니까 상록 교목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중심점 비슷하게 찍고 이쪽으로 이제 갖고 오잔 말이죠. 자, 끝부분에다가 심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끝부분에다가 하나 갖다 두시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 지역까지는 쭉 경계식재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석삼조로 상록 교목 배치하고 경계식재도 해결하고 이 구역에 대한 조건도 지켰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엑셀표는 외부 평가 때 갖고 나가지 못하겠지만 경계식재용으로 추천할 만한 수종이 있으니까 여기 상록 교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계식재용 상록 교목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많은데 가위집가 양나무도 많이 사용하고요. 구상나무도 있고 자, 웬만하면 독일 가문비도 괜찮고요. 이거의 규격을 잘 보세요. H3.0일 땐 W1.5로 반영이 됩니다. 가장 많이 씹는 게 여기에 있는 서양 측백인데 요 놈은 조금 선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W가 1.0이지만 H3.0에서 W1.5라고 쓰셔도 돼요. 즉 경계식재용은 사람 키보다 조금만 크면 되기 때문에 소나무처럼 H4.0 큰 나무 대신에 H3.0의 W1.5짜리의 규격을 갖고 있는 그런 상록 교목으로 여러분이 심으면 되겠습니다. 조경학과라면 적어도 잣나무와 전나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엽이죠, 침엽. 그래서 여기서 공해에 민감한 지역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나무로 이렇게 심어 보려고 합니다. H3.0에서 W1.5 그러니까 경계식재용 상록 침엽 교목은 H3.0으로서 소나무보다 조금 작은 규격을 사용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W1.5가 교목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캐드로 돌아와서 얘가 지금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보면 X축적 1000, Y축적 1000.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디스트 명령으로 끝에서 끝까지 찍었을 때 1000mm 정도밖에 안 된다. W1.5로 하기로 했으니까 선택하시고 SC 명령 중심점 찍고 1.5로 반영을 해주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3분의 1 정도 겹쳐 있으니까 이 상태로 놔두시고 자 여기서 카피 명령어 입력하고 중심점이라고 생각되는 곳 찍고 끝부분에 위치를 시켜두면 우리가 쭉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레이 명령어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끝부분에다가 가서 한번 클릭하면 이거를 경계식재로 할 거니까 이 사이를 비워주는 사람도 있고 경계식재니까 완전히 차폐시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여기 이렇게 끝부분 심었으면 그냥 이렇게 밀식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조금씩만 겹치게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면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건 대상지 2번에서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 더 들어갈 공간을 마련이 됐으면 약간 겹치게 해서 이 부분 클릭해주고 약간만 겹치게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준다. 경계식재는 오른쪽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또 기타 녹지에 해당하다 보니까 여기는 굳이 안 심어도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맞춰졌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QQ 명령어로 여기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고 이쪽에다가 써줘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클릭 여기에 수직 수평선으로 또는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클릭 오른쪽으로 약간 길게 하시면 여기에 지금 느티나무 해놨잖아요. 자, 이 느티나무 지금 포장 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수목 레이어로 좀 바꿔주시고 카피 명령어 이용해서 왼쪽 끝점 찍고 이번에는 이쪽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왼쪽 끝점을 땅 찍어주면 위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전나무를 심어 놨으니까 여기서 CN 명령으로 자 전나무 블럭 하나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땅 전나무로 가정하는 거죠. 자 13개
그러면 여기 확대해서 더블 클릭하고 13 느티나무란 말 지우고 전나무라고 쓰시고 H 4.0을 3.0에 W 1.5라고 쓰면 외워두기가 편하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 그리고 클릭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길게 숫자 하나 끝나는 지점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전나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쭉 우리가 이 문제지에 있는 조건을 맞춰 나가다 보면, 자, 인출문자, 인출선을 여기 캐드에서 다 정리가 될 시점이 올 테고요. 그러다 보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배치 탭으로 갔을 때 여기서 상록 교목과 낙엽 교목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 탭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왼쪽에 시설물 포장객도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니까 그거에 대한 뷰 포트만 하나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어로, 자, 도면 영역의 왼쪽 위에 끝점 클릭, 식재 계획도의 도면 영역의 왼쪽 위에 끝점 딱 클릭하면 이렇게 배치가 그대로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여기 식재 계획도니까 안쪽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휠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동하면 바로 이렇게 식재 계획도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지금 뷰포트 축적 0.003333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 더블 클릭해서 나오시면,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인출선, 인출물자를 정리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수량표도 배치 탭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상록 교목도 초록색의 문자를 쓰고 있고, 소나무 안 했네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전나무도 초록색의 인출 문자 쓰고 있고, 낙엽 교목도 초록색의 인출 문자를 쓰고 있으면 어떤 게 여기 상교, 낙교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 교목인지 낙엽 교목인지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방법은 모형 탭으로 가기가 좀 귀찮으니까 또 다른 명령 알려드릴 텐데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이렇게 배치 탭에 와서 축척도 마쳤고 수량표를 정리할 시점이 온다. 그럴 때 모형 탭으로 가기가 귀찮으면, 자, 여기 뷰포트 부분을 그냥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모형 탭으로 잠깐 올 수 있습니다. 배치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척도 맞추고 우리가 확대 축소 그냥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1:300 XP는 그대로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초록색은 상록을 나타내는데 표현하는 색상이니 그냥 그대로 두시고, 느티나무는 인출문자 낙엽 교목에 해당하는 건 앞으로 어떤 색으로 좀 지정해 주시면 좋겠냐면, 이거 수목 레이어는 지켜주되 제가 지정할 만한 색상이 뭐가 좋냐면, 요 놈은 색상 선택하시고 이거를 40번이나 110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40번이 이쪽 계열이거든요. 갈색 계열입니다. 자, 40번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 갈색처럼 느낌이 날 거라고요. 40번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40번 그대로 사용하시면 갈색의 느낌이 나니까 이거를 더 완벽하게 바꾸고 싶으면 추천할 수 있는 색상 선택 부분이 이쪽에 33번, 뭐 35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두운 갈색을 쓰다 보면 다시 여기 배치 탭으로 돌아올 때 PS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돌아오게 될 텐데 좀 잘 보이지 않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제가 낙엽 교목에 대해서 추천하는 색상, 인출문자 색상은 40번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밝게 빛나는 갈색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나무도 해결됐고 느티나무의 색상 인출문자도 바꿔뒀으니까 여기서 이제 소나무 부분, 자, cn 명령으로 정리 한번 하시고 몇 개가 들어갔는지 18개가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qq 명령어 qq 스페이스바 하시고 여기 중심 부분 찍고 오른쪽으로 살짝 길게 만들어 준다. 자, 어둡게 보인다면 18개를 기억하시고 체크 표시 누르고 여기에 있던 전나무 요 놈을 그대로 윈도우로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 여기 끝점에서 이쪽 직교를 잠깐 끄시고 이쪽에 직교점을 선택하거나 Shift 오른쪽 클릭 R 하셔가지고 이쪽을 클릭하면 이 전나무 인출 문자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명령어 종료하시고 여기서 18 소나무, 얘는 좀 큰 걸 썼으니까 H 4.0에 W 2.0으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각 녹지마다 왠지 분리해서 이 인출 문자를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느티나무에서도 그랬고 전나무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문제지 조건을 보면 또 시설물 포장계획도 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보면 식재한 수량을 집계하여 모을 집자에 새말 개자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녹지로 흐트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2D 설계 외부 평가에서는, CAD 설계에서는 집계한다. 그래서 집계해서 수목 수량표와 인출선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나무 6공간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해줘도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인출선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쪽에서만 표현을 하되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몇 주가 들어갔는지, 전나무가 몇 주가 들어갔는지, 느티나무가 몇 주가 들어갔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집계해서 여기에 수량만 제대로 써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항을 이용해서 나머지 사항을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지로 돌아와서 일단 소나무 구식을 통해 요점 식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상록교목 2종 이상 배치했고 전나무로 했으니까 여기 D지역이 아니고 E지역이었죠. D지역은 낙엽교목으로 아예 지정이 돼 있네요. E지역은 경계식재를 한다. 이걸 상록교목으로 했으니까 일석이조가 됐고, 또 블록도 이용했으니까 일석삼조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수종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노력합시다. 자, A지역 유아놀이 공간 주변 녹지에는 그늘 식재와 유실수를 식재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CAD 돌아와서, 자, 그늘 식재는 주로 낙엽교목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느티나무를 이쪽에다가 이제 갖다 둬도 되고요. 또 다른 수종으로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늘 식재.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왕벚나무가 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던 거 매은 버자 정도로 외우자고 했는데, 왕벚나무도 H4.0에 B12, H4.0에 B15라고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왕벚나무를 심자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H와 R로만 낙엽교목이 정리가 되면 왠지 식재 설계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여기 H와 B로 되어 있는 건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데, 이 수목종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가로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B라는 규격을 쓰고 있다는 건, 자, CAD로 돌아오면 여기 첫 번째 가지가 시작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디스트 명령을 치면 여기 첫 번째 가지가 시작하고 있는 곳까지, 또는 첫 번째 입이 시작하고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의 거리를 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하고라고 하거든요. 이 지하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가지가 분리되는 높이가 위쪽에서 커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나가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약 180cm의 키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큰 상관이 없는 지하고가 높은 건, 특히나 여기 흉고직경, 브레스트의 약자인데 B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됐더라. 그래서 지하고가 높은 수목을 가로수로 많이 활용도 하게 됐었고, 그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를 심어보는 게 어떠냐. 여기 H4.5에 B15 써도 되고, H4.0에 B15 써도 되고, H4.0에 그냥 B15라고 외워둬도 되고, 자, 그거를 여기서 우리 반영해서 써보기로 한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배치 탭에 정리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더블 클릭 하시면 이 아래쪽에 또 직접 갈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왕벚나무가 세 번째 나무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냥 어떤 수목을 썼는지 우리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낙엽교목 심볼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어로 이쪽으로 갖다 둡니다. 자, F3 눌러서 오순에 끄시고요. 그래서 이 구역에 그늘 식재도 있고 유실수도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 근처에다가 하나 갖다 두세요. 그리고 B15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선택하시고 SC 명령어 B15에 곱하기 20을 한 값은 300cm인데 밀리미터로 전환하면 3000mm가 되겠죠. 이게 1000짜리밖에 안 되니까 중심점 클릭하고 축척 비율을 3 스페이스바.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되, 너무 여기 겹쳐져 있으니까
선택하고 무브 명령으로 한 3분의 1 정도 겹친다는 느낌으로, 또는 이쪽에다가 그냥 갖다 두시기만 해도 얘는 충분히 그늘 식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위쪽에도 지금 이 진입 공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한번 클릭, 그리고 그늘 식재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하나만 더 놔주시고, 자, 유화 조합 놀이대를 이용한 사람이 나중에 그늘을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 중앙 부분에 딱 하나만 더 클릭해서 이 왕벚나무를 이쪽에서 마무리를 짓자고요. 근데 하다 보면 여기만 할 겁니까? 아래쪽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칭되는 느낌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하나 클릭하시고, 이쪽도 한번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그늘 식재로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쪽에도 하나 클릭, 이쪽에 약간 겹쳐서 클릭, 이쪽도 클릭, 이쪽도 이렇게 겹쳐서 클릭. 그리고 여기는 순환 산책로가 있는 부분이니까 놔두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클릭, 약간 나무끼리는 겹쳐도 되니까 이쪽에서 한번 클릭하거나, 이쪽으로 선형 느낌을 가게 한다면 이쪽에서 한번 클릭.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일단 왕벚나무에 대한 인출선을 만들고 나머지 조건을 처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왕벚나무도 느티나무처럼 낙엽 교목이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이제 뽑아줄 거냐면 이쪽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끝쪽에 있는 나무에서만 뽑아주면 되거든요. 또는 여기에 그늘 식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뽑아줘도 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뽑아줘도 되고요. 자, 저는 여기서 뽑아보는 걸로 할게요. QQ 명령어 스페이스바 치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준다. 물론 여기에 있는 느티나무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낙엽 교목이니까 이만큼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어로 여기 F3 눌러서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가서 클릭. 그래서 CN 명령으로 왕벚나무 찍어주고, 이거에 대한 개수가 13개니까 더블 클릭해서 13 왕벚 나무. 자, H4.0은 그대로 둬도 되는데 큰 나무는 H4.0을 쓰는 걸로 하고, 자, 벚나무는 B로 정리된다는 걸 잊지 말자. 우리가 3m로 키워둔 근거를 여기다가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 되셨으면 여기 체크리스트 땅 클릭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왕벚나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하게 조건을 우리가 이수를 하는데, 자, 여기서처럼 어디 있나요? 어디까지 했나요? 그늘 식재까지 했잖아요. 빨리빨리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나간다. 유실수를 식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학년이면 유실수에 해당하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H와 B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H와 R을 사용하는 걸로 대부분 유실수는 정리가 돼 있어요. 자, 복학한 학생들 유실수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를 유실수라고 합니다. 그런 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감나무, 그 다음에 꽃복숭아, 꽃사과,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리다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특히 과수원에서 잘 기르는 그런 나무를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우리 매실주 또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매실 음료 이런 거 먹잖아요. 매화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매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화나무를 매실나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유실수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나무 H3.0에 R10짜리를 쓰는 걸로 하자. 조금 작은 나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R10짜리라면 수간폭을 2m로 키워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자, 문제지로 돌아와서 낙엽 교목으로 지금 왕벚나무도 심어놨으니까 하나 더 체크하고, 그리고 유실수 이제 식재할 거니까 유실수 부분 체크하고 여기다가 3짜리로 딱 만들어 두고, 그래서 감나무를 캐드 돌아와서 반영을 해 보자. 어디에? A구역 주변에다가. 자, 그래서 이 부분 확대해 가지고 세 번째 거 교목 심볼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으로, 자, 선택하시고요. 네, 뭐 잘못했나? 무브 명령으로 기준점 찍고, 자, 오순을 잠깐 끄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반영을 한다. 한 2주 정도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여백에다가 한 점 클릭해서 무브 시켜 놓고 선택해서 SC 스페이스바 기준점 중심 부분 찍고 2m로 확대를 할 거니까 축척 비율은 2 스페이스바 하시면 조금 작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3주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수목길에는 조금 겹쳐도 돼요. 이렇게 겹쳐도 됩니다.
자, 선택하고 카피 명령으로 이 끝부분에다가 하나 두면 하나 더 겹쳐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클릭. 세 줄 넣어놨고 여기도 살짝 겹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겹치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쪽에다가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5줄을 배치하기도 해요. 자, 그건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0줄을 반영했으니까 여기서 QQ 명령어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왕번나무 이 인출선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중심점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거 10줄 정도는 쉽게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더블 클릭해서 10 왕보 대신에 감나무. 자, 유실수는 조금 작게 심어보는 게 좋다. 사람이 따갈 수 있도록 H3.0에 요놈은 R15가 아니라 R10을 쓴다는 거. 그래서 조금 작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또 다른 데서 더 반영할 수 있을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 우리 문제집 돌아봅시다. 유실수 식재했고 낙엽 교목이 이제 3종까지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조건들,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조건은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목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비지역 주변 녹지에 낙엽 교목으로 완충 식재한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체크하고 이제 또 비지역 주변이 어딘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비지역이요. 자, B지역은 여기가 A고 아래쪽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번나무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B지역 주변 녹지에 낙엽금으로 완충 식재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완충이라는 거는 약간 밀식을 시켜가지고 나무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완충 식재예요. 그래서 일부분 이렇게 소나무도 들어갔고 낙엽교목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낙엽교목으로서 왕번나무도 들어갔고요. 그럼 이쪽을 왕번나무로 더 채워도 되고 지금 현재까지가 낙엽교목 3종까지만 썼으니까 또 다른 수종을 하나 반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종을 배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수종은 정말 많단 말이죠. H와 R자리 쓰는 것 중에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신구대학교 캠퍼스에는 팥배나무에 꽃이 폈더라고요. 팥배나무.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보면 팥배나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 식재는 조금 작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H3.0에 R8이나 H3.5에 R10이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H3.5에 R8짜리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나무를 쓴다면 여러분들 수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4번째 나무로 이 심볼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으로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갖고 옵니다. B구역에다가 심을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 왕번나무에 살짝 비슷하게 놔두시고 이게 내가 규격을 뭘 쓸 거냐. H3.0에 아까 감나무처럼 R10짜리를 쓸 거라면 얘를 다시 선택해서 SC 명령으로 2배만 이렇게 딱 키워주시면 되겠죠. 살짝 겹치게 해도 되고 약간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또 배치를 해 나갈 건데 자,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걸치기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이 선까지 같이 복사가 돼 버릴 때가 꼭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씩 배치할 때 그러면 이상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경계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는 잘 안 하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기본 구상 안으로서 동선 및 공간 레이어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지금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면층 특성 관리자 가셔가지고 자, 이걸 최초에 실행을 하는 게 좋긴 했을 것 같습니다. 동선 및 공간을 더 이상은 건들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락을 걸어주세요. 여기가 잠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잠금. 동선 및 공간 레이어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잠금 버튼이 생길 겁니다. 혹시 집에서 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락을 걸어두면 자, LAY LC까지 입력하면 레이락이란 말이 뜨고요. 자, LAY L까지 입력하면 레이락 페이드 CTL이라는 명령어가 뜰 거예요. 자, 이거를 실행시키면 자, 저는 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걸 0으로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5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만약에 이걸 50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이렇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해야 될 참조선을 알 수가 없게 되니까 다시 레이락을 걸어 두셨으면 LAY
L까지 입력하면 레이락 페이드가 걸린다. 페이드라는 건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레이락 페이드 CTL 명령을 실행시켜서 이거를 0으로 바꿔두면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도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쉽게 복사를 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객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이 동선 및 공간 레이어 위쪽 객체로 가면 이렇게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이 수목만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중심점 찍고 여기서도 살짝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두시면 내가 이걸 밀식할 거냐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여유를 둘 거냐 이런 부분을 여유 간격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교호되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또 다른 조건으로 B지역을 지금 우리가 끝내고 있으니까 D지역 주변 녹지에 낙엽 교목으로 경관식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D지역은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7개를 배치했으면 여기서도 한 수종을 추가하든지 또는 기타 경관 녹지에 한 수종을 추가하든지 오른쪽도 이렇게 같은 수종으로 처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팥배나무를 그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쪽 끝쪽에 하나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끝쪽에 하나 두시고 자, 여기서 여백 이렇게 지켜줬던 것처럼 한 주가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딱 클릭 그리고 여기서도 한 주가 여유 있다라는 생각으로 클릭 그럼 여기서 한 2주 정도 들어간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여기서 교식재로 더 들어가도 되고요. 교식재로 해주고 싶다면 여기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정삼각형처럼 이렇게 하나씩 더 배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팥배나무 같은 낙엽 교목이 들어가기만 하면 B지역의 낙엽 교목으로 완충시키지 한다. D지역의 낙엽 교목으로 경관시키지 한다. 이 내용을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QQ 명령어나 또는 여기서 감나무에 해당하는 인출선을 선택하셔가지고 카피 명령으로 이쪽에 처음에 시작하는 이 부분에다가 팥배나무에 갖다 대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CN 명령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CN 스페이스바 팥배나무 블럭 선택하시면 18개나 심었다. 그럼 자기에 맞게 이 개수를 맞춰주시고 감나무가 아니라 팥배로 하기로 했잖아요. 배가 열리긴 하는데 팥처럼 열린다고 해서 팥배나무인 겁니다. H3.0의 R10짜리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지에 돌아와서 자 여기서 한 수종 더 넣어놨잖아요. 4개 배치했고 자 B지역 낙엽 교목에 완충식재 한다 처리했고 D지역의 낙엽 교목으로 경관식재 한다도 처리를 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상지 동측 경계부 녹지에는 상록교목 이용해서 차폐 식재를 한다. 우리가 상록교목을 이미 한번 써본 바 있거든요. 전나무로 처리를 했으니까 대상지 경계부 녹지에는 상록교목 이용해서 차폐 식재를 전나무를 이용해도 되고 2종 이상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한 수종을 더 배치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 딱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캐드로 또 돌아갑니다. 자 상당히 기네요. 여기서 좀 빨리 끝내놔야 관목 들어갈 때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동측 경계부에는 상록교목 이용해서 차폐 식재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수종을 활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2종 이상 맞춰놨으니 여기에 있는 전나무를 경계 식재로도 했지만 오른쪽에 또 이 구역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에 해당하는 경계부에다가 또 전나무를 배치하면 또 경계 식재가 될 것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차폐 식재를 한다고 됐구나. 차폐라는 건 쭉 걸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나무 블럭 선택하시고 자 카피 명령으로 기준점 찍고 자 오른쪽 아래에서 정리하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 남측과 북측 서측 경계부 녹지에는 낙엽교목을 이용해서 경계 식재를 한다 이 조건이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문제지 조건을 우리가 맞춰주긴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다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땅 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서부터 쭉 밀식해야만 차폐 식재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 자, 차폐라는 건 겨울철에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을 막아주는 식재를 배치한 걸 차폐 식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m짜리 수간폭 1.5m짜리를 그대로 쓸 거라면 여기서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어로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 부분 클릭하고 자, 이 대상지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F8 눌러서 지표 모드를 켜시고요. 자, 차폐 식재한다라는 건 거의 여유가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중심점과 그다음에 첫 번째 수목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수간폭에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비슷합니다. 지금 이 거리를 말하는 건데 수간폭은 여기 지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심점과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수간폭하고 똑같다. 자, 그 말은 뭘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우리가 배열 옵션 A 스페이스바 하고 이 오른쪽의 길이가 상당히 길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상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오른쪽 길이가 정사각형에 비슷하니까 약 55m 정도 될 거라고요. 그래서 배열할 항목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55m에 1.5m짜리 수목이 들어가는 거니까 55 나누기 1.5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40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열할 항목수를 배열할 옵션을 입력하고 한 4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두 번째 점을 지정할 때 자,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숫자 W1.5에 해당하는 밀리미터로 전환된 값 15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더 땅 치면 여기에 40개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식재 설계를 하는 대상지도 여기 대상지 경계선 안쪽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위에 솟구쳐 올라와 있는 거는 그대로 선택해서 지워주면 오른쪽에 차폐 식재가 완료가 됩니다. 자, 똑같은 전나무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집계에서 표현한다란 말이 있기 때문에 CN 스페이스바에서 전나무 블록 하나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오른쪽에 새로 반영되어 있는 모든 전나무 수종까지 이렇게 반영이 개수로 되잖아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전나무에 13이 아니라 49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은 수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 또 해제하고 여기서 동측 경계부를 끝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지 조건을 이제 봅시다. 동측 경계부 녹지에는 상록 교목을 이용해서 차폐 식재한다. 이 부분을 끝냈어요. 자, 대상지 남측, 북측과 서측 경계부 녹지에는 낙엽 교목을 이용해서 경계 식재를 한다. 그 다음 조건 두 가지 남은 것 중에 나머지 하나가 기타 대상지 내 녹지 공간에는 교목과 관목 및 초화를 이용해서 경관 식재를 하되 다층 구조가 되도록 식재한다. 교목과 관목과 초화류가 어울려지는 식재를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층 구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번 차시에는 교목 식재 계획도를 끝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교목이 남측, 북측, 서측 경계부 녹지에 낙엽 교목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중에 다층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즉 여기서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남측, 북측, 서측 경계부 녹지에다가 낙엽 교목을 배치하는 것이다. 지금 낙엽 교목이 여기서 보면 4개의 수종만 배치해 놨으니까 나머지 하나만 정해주면 좋겠다. 자, 설계자 지정 수종 하나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으로 중심점 찍고 여기 아래쪽 남측부터 정리를 합니다. 동측은 이미 전나무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이쪽에 가서 경계부에다가 낙엽 교목을 이용해서 경계 식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근처에다가 하나 갖다 두시고 자, 이거를 좀 큰 나무를 경계 식재용으로 심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나무를 선정할지는 아직 낙엽교목은 수종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규격부터 정하는 걸로 할게요. H4.0에 R15짜리를 쓰려고 합니다. R15를 쓴다라는 건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15, 15 곱하기 20. 그래서 300으로 이걸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밀리미터로 전환하면 3000mm로 정리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아까 이거 뷰포트를 이렇게 들어갔군요. 자, 요 놈을 H4.0에 수종은 정하지 않고 R15로 한다 그랬으니까 선택해서 SC 명령어 중심점 클릭하고 3배 정도 키웁니다. 상당히 크죠. 당연히 W1.5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W3.0이 된 거니까 요 놈을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대상지 경계선 바깥쪽으로 겹치게 오버되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왼쪽으로 이제 할 건데 자, 이것도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자, 직교를 켜시고 여기에다가
소나무 대신에 이렇게 반영을 해줘도 괜찮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식재가 가능한지는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건데, 클릭해서 일단 카피를 해 둡시다. 여기 녹지폭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식재가 불가능한 위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녹지 경계석이나 대상지 경계선이 이 알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이 알보다 크게 떨어져 있으면 식재가 가능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스트 명령으로 여기 중심점 찍고 F3 눌러서 직교를 켠 상태에서 또 오스냅을 켜면 74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녹지 경계에서 가까운 데까지가 80mm. 그러니까 이건 이 알, 즉 300mm보다 크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식재가 가능하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디스트 명령을 확인했으면 저는 가능하니까 여기서 자, 이거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으로 중심점 오순에 끄시고 그냥 선택하시고 직교를 켠 상태로 내가 몇 개를 배치할 거냐. 자, 여유가 하나의 수목이 들어갈 정도로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거를 선택하셨으면 오른쪽으로 지금 이게 수관폭이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6m, 3000mm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하나의 수종이 더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신다면 오른쪽으로 여기 직교가 켜져 있으면 이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6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6m 간격을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수목은 여기 두 번째 수목과 네 번째 수목의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딱 클릭하면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 자, 이 네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카피 명령어로 여기 오른쪽에 수목 심볼의 중심점 클릭하고 이쪽에다가 갖다 두면 4개가 그대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아래쪽, 즉 남측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 선택하셔서 카피 명령으로 전부 이 수정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H4.0에 R15는 정해놨으니까 여기서 여기 끝에 놔도 되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또 위로 쭉 가면 되겠죠. 여기서도 지금 시작하는 산책로가 시작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본다. 대략적으로 중심점 찍고 F8 직교 눌러서 위로 한 6000 정도 갔을 때 또 다른 수종이 수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위로 갔을 때 한 5500 내지 6000 정도 나오면 한 점 찍어 주시고 여기서 중간 부분에다가 한 점 찍으면 여기 4개의 수목이 배치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쪽 가서 그냥 딱 찍는데 여기는 카피 명령을 종료하시고 나 보면 이 알만큼 떨어져 있는지 간단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충분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고 카피 명령으로 중심점 찍고 이번엔 배열 옵션 그리고 배열할 항목수는 일단 한 5개 정도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5개 스페이스바 두 번째 점은 6m 정도씩 우리가 떨어뜨려 놨으니까 여기서 쉽게 하고 싶으면 여기 맞춤 F 옵션이 있거든요. F 스페이스바 하고 여기 끝자리쯤에 갔을 때 땅 클릭하면 이쪽 왼쪽 서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F8 직교 끄시고 이쪽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한 5개 정도 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ESC 눌러서 이 명령을 종료하고 카피 명령으로 CC 스페이스바 자 기본점 찍고 여러가지 옵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F8 직교 선택하시고 자 배열 옵션 A 스페이스바 한 5개 정도 넣고 싶다 O 스페이스바 F 스페이스바에서 이쪽 끝부분 가서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카피 명령어 종료된다. 오른쪽도 그렇게 채울 수 있겠죠. 자 여기 선택하고 카피 명령으로 이쪽에다가 하나 원본에 해당하는 거 갖다 두시고 자 다시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 중심점 찍고 F8 직교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열 옵션 A 스페이스바 배열한 항목수를 내가 이쯤에 5개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O 스페이스바 F 스페이스바에서 여기 가서 그냥 딱 클릭하면 5개의 수목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교목이 완성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하시고요. 자 이거의 수종을 뭘 추천드리냐면 정말 많은 경계 식재용 낙엽 교목이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하자면 H와 R로 표현되는 걸로 간단히 정리를 하되 H 4.0에 R 15 한 수종을 더 배치를 해놨으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목은요. 가로수로서 왕벚나무도 썼고 또 그다음에 느티나무도 지금 C구역 주변에다 넣어놨으니까 괜찮은 수목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요놈 이상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성남인데 성남의 가로수로 이 중국 단풍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팥배나무 꽃도 폈고 이팝나무도 곧 있으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팝나무 요즘 또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팝나무의 추천 수종 그리고 추천 규격이 H4.0 R15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팝나무로 정리하는 걸로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끝부분에다가만 하나 넣어주면 되니까 저 같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QQ 스페이스바 여기 중심점 찍고 이번엔 위쪽에다가 교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위로 가서 클릭. 오른쪽으로 살짝 길게 클릭하고 이게 낙엽 교목이니까 왕벚나무 수량과 그다음에 규격에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고 F3 눌러서 오선에 켜고 끝점에서 F8 직교 끄시고 이쪽 끝점으로 딱 카피를 한다. 그리고 이게 몇 주인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CN 스페이스바 이팝나무 블럭 찍고 스페이스바 하면 26개나 심어놨네요. 여러분들 거 쓰시란 얘기예요. 자, 왕벚나무 대신에 숫자 26 그리고 왕벚나무 대신에 이팝나무. 자, 조심해야 될 건 왕벚나무의 규격을 갖고 오다 보니까 H4.0은 맞는데 B가 아니라 R이라는 거. R. 예. R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자, 카운트 해제하시고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교목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혹시 또 다른 조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측, 북측, 서측 경계부독지엔 낙엽교목 이용해서 경계식재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방에 쫙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클릭이 아니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대상진의 녹지 공간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를 이용해서 경관식재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지금 기타 대상진의 녹지 공간에 해당하는 걸 사실은 여기서 많이 처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조금 비어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왼쪽 아랫부분 이런 부분이 좀 비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주변에 있는 수목을 사용하셔도 되고 북측, 서측, 남측 경계부에 이팝나무 심어놨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저기 여기에 있는 팥배나무 조그만 거 또는 감나무 유실수에 해당하는 거 이걸 여기에 배치를 해도 된단 말이죠. 자, 여기 감나무가 이미 있으니까 팥배나무 여기 넣어놨고 그럼 여기 녹지 지역에다가 저 같으면 팥배나무 수량을 조금 증가시키는 걸로 여기에 경관식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배가 요맘때쯤에 꽃이 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수량을 나중에 변경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팥배나무 블럭 하나 선택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 보자고요. 수량표는 다음 차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하학적 중심 뭐 이렇게 나오면 선택하시고 여기에 소나무를 배치했던 것처럼 3점이나 5점으로 경관식재를 넣어두면 되게 재밌어 보이는 공간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 녹지에다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5점씩대로 좀 배치할게요. 3점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공간이 또 어디에 있냐면 자, 오선에 끄시고 이쪽에도 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치해도 나중에 다음 차시에서 관목과 초하루를 이용해서 경관식재를 해두면 다층 구조가 되도록 식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곳이 또 여기도 있단 말이죠. 여기는 좀 한 7개 정도 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런 곳이 또 이쪽에도 있더라. 폭이 좁으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기왕 할 거라면 그냥 하나, 둘, 셋 해서 경관식재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CN 명령으로 팥배나무 블럭 찍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팥배나무가 증가된 개수가 보일 텐데 그 숫자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36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심어 놓은 팥배나무의 숫자를 기입하시는 거. 그리고 카운트 해제하고
이거를 이제 교목이 끝났으니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시간이 남으면 제가 7번 명령어에다가 페이퍼 스페이스 숨겨놨다 이 사항은 대면 수업에서 아마 제가 말씀은 드릴 텐데 이 뷰포트를 크게 볼 수 있는 모드를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여기 수목 수량표를 정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1시간 30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교목 식지계획표를 정리하고 페이퍼 스페이스 배치 1탭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저장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차시엔 간단하게 수량표를 상록 교목, 낙엽 교목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목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 차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원부원하고 똑같은 말 하기도 하고 저도 녹화를 쭉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 교목 식지계획도 일부분 미진한 부분은 다음 차시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교목 식지계획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교목 식지계획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마칠게요.